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고입니다. 이번에는 얼리얼 엔진에서 물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머티리얼, 워터 플러그인, 나이아가라로 물의 재질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입문 8강에서는 머티리얼과 워터 플러그인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나이아가라는 나이아가라 파트에서 다루겠습니다. 일단 8강 1부에서는 머티리얼을 활용해서 물의 재질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다음 2부에서 다룰 워터 플러그인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줄 건데요. 거기서 사용할 텍스처가 있어서 먼저 워터 플러그인을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세팅 그리고 플러그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플러그인 창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워터라고 검색해 주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물방울 모양의 워터 이걸 받아줄게요. 이쪽에 체크 표시에 체크를 해주고 팝업 창이 뜨면 얘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우측 하단에 지금 재시작을 눌러줄게요. 네, 좋습니다. 플러그인 창은 꺼주고요. 일단 먼저 레벨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레벨 창을 띄워주고요. 저 여기서 베이직 이걸로 만들어 줄게요. 먼저 머티리얼을 활용해서 물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동안 머티리얼을 까먹으시지 않으셨죠? 이번에는 머티리얼에서 다양한 노드들도 알려드릴 거니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의 폴더 머티리얼 이곳에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워터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곳에 머티리얼 하나 상상해 주고요. 이름은 m 언더바 워터 심플로 만들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열어주겠습니다. 일단 처음 알려드릴 노드는 패널이라는 노드인데요. 빈 공간에 우클릭해서 패널이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이것도 자주 사용하는 노드이기 때문에 커맨드가 있습니다. P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하면 패널이라는 노드가 생성돼요. 해당 노드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해당 노드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컨트롤과 Alt키를 누르면 해당 노드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또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이쪽에 원문 문서 확인 버튼 누르면 해당 얼리얼 엔진 공식 문서로 넘어가면서 이 노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단 이 패널 노드를 볼게요. 맨 처음에 보면 코디네이트 이거 기억나실까요? 저 이전에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 노드 있었죠? 이거는 저희가 어떠한 텍스처 파일의 UV 값을 조절하는 데 사용했었잖아요. 이것도 여기에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타임과 스피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T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해서 텍스처 샘플 노드를 생성해 주고요. 이곳에 저희가 아무 텍스처나 불러와서 이 UV 값에 연결해 주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드 선을 정렬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정렬하고 싶은 노드들을 선택하고 키보드 Q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깔끔하게 선이 정렬이 됩니다. 또한 노드 선을 이렇게 드래그 할 필요 없이 선택한 상태에서 방향키를 통해서 상하와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은 노드들을 많이 생성할 거니까 이 기능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볼까요? 그리고 구체를 하나 레벨에 배치할 건데요. 저희가 이전에 액터 배치 패널을 통해서 여기 있는 액터 배치 패널을 통해서 이쪽에서 해당 액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레벨에 배치하는 형태로 가져왔었잖아요. 근데 이 액터 배치 패널 필요 없이 이 박스에 플러스 아이콘, 저 이전에 퀵스왑 배치 찾는 이거 있었죠. 이곳에 지금 검색창이 안 보이는데 그냥 키보드로 스피어라고 검색해 볼까요? 그럼 검색창이 없는데 검색이 됩니다. 네, 이곳에. 그래서 이거 박스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박스도 나와요. 그래서 자 일단은 스피어 저희 쉐이프의 스피어였죠. 근데 이거는 그림이 따로 안 보여서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떠한 액터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스피어를 레벨에 배치하겠습니다. 네, 액터 배치 패널에 있었던 스피어랑 같은 스피어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뷰포트 창을 넓게 볼 수 있겠죠?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이 머티리얼을 적용시켜 줄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보면 뭐 다른 머티리얼 노드랑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여기서 저희 이 스피드 부분 있죠? 얘를 0.1, 0.1, XY를 0.1씩 주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되죠? 해당 구체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이 구체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머티리얼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다시 큐브라고 검색해서 큐브도 배치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도 배치를 해보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 스태틱 메시는 그대로 있는데 머티리얼만 회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값을 0으로 주면 좌측으로만 회전하는 거 볼 수 있죠. 반대로 회전하는 거 원하면 음수값을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반대로 회전을 하고요. 그래서 이 기능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사용할 물 재질을 만들 때 물은 움직이잖아요. 물론 뭐 정적인 호수나 웅덩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바람이나 어떠한 물리 작용으로 인해서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때 이 패널에 있는 이 스피드 기능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억하실까요? 이전에 잠깐 랜드스케이프에서 배웠었는데 뭐 물론 초급 강의에도 다루겠지만 이렇게 지구 모양의 텍스처를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보이게도 할 수 있겠죠. 코디네이트는 저희가 다뤘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타임입니다. 저희 이 타임이 뭐냐면 저희 빈 공간에 우클릭하고 타임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이 타임이라는 노드는 쉽게 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노드입니다. 일단 이 노드는 저희 시각화가 되지 않아서 하나의 노드를 같이 사용해 줘야 돼요. 저희 우클릭하고 네, 디버그 스칼라 밸류라고 검색하면 이러한 노드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일단 제가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해당 머티리얼이 값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타임 노드를 활용하면 어떠한 값을 시간에 따라서 높이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입 노드는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곳에 우클릭하고 저희 사인 코사인 할 때 그 사인입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사인에 연결을 하고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죠? 저희 0의 값일 땐 검정색, 1의 값일 때는 하얀색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인,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처럼 값이 지속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임과 사인은 거의 세트로 같이 사용이 자주 돼요. 저희는 이걸로 물의 굴절을 표현할 겁니다. 일단 지금 배운 정도만으로 간단하게 물 재질 머티리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다 지워주고요. 3을 눌러서 3벡터를 만들어주고 간단하게 물의 색상과 비슷하게 색상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원하시는 물의 색상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일단 한번 적용을 시켜줄게요. 너무 깜빡깜빡거려서 네, 이 상태로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평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평면 메쉬를 레벨에 배치해주고 해당 머티리얼을 배치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패널을 활용해서 간단한 물 재질 머티리얼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네, 저희 T를 눌러서 텍스처 샘플 노드를 열어주고요. 저 이쪽에 워터라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텍스처들이 있는데 이곳에 워터 노멀까지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워터 노멀 텍스처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 저희가 아까 배운 패널 노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 예전에 배웠던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통해서 코디네이트에 연결해 줄게요. 텍스처 하지만 검색해도 나오네요. 네, 텍스처 코디네이트 노드를 만들어주고 저 이 관리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S를 누르면 1벡터를 바로 파라미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S를 누른 상태에서 좌클릭해주고 이름은 물노발 UV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기본 값은 1로 해줄게요. 네, 그 상태에서 코디네이트 쪽에 연결해주고요. 자, 이번에 배운 타임과 스피드가 있는데요. 타임을 보시면 설정되지 않는 경우 게임 시간을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타임 노드가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스피드. 이 부분을 연결할 건데 이 UV 같은 경우는 동시에 바꿔야 좀 더 자연스러워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곱셈을 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좌우나 상하 속도를 조절하기 편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파라미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숫자 1을 누르고 콘스탄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고 숫자 3을 누르고 콘스탄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 숫자 2를 누른 상태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얘를 파라미터로 변환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속도겠죠. 노말 속도. 이 상태에서 스피드에 연결해 줄게요. 노멀에 연결하고 적용시킨 다음에 제가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만들었던 머티리얼을 우클릭해서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생성해 준 다음에 이름은 mi 워터 심플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당 평면에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럼 지금 보면 저희가 노멀 속도가 있었죠.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R 값을 보면 아까 저희 활용했던 X 값이었죠. 마이너스 값을 주면 반대로 가고 그리고 G 값에는 Y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B와 A 채널에는 아무리 값을 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직접 만든 사람은 이해하기 편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R값과 G값에 넣기에는 굉장히 좀 보기가 불편하고 나중에 봤을 때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지 않고 제가 새로운 노드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걸 지워주고요. 이번에는 append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append 벡터 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작은 노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키를 눌러서 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두 개의 콘스탄트 값을 덧붙여서 콘스탄트 2 벡터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숫자 1을 눌러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노드랑 이 아래에 있는 노드랑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X값이고요. B는 Y값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해준 다음에 얘는 파라미터를 변환해서 노멀 X 속도 얘도 노멀 Y 속도 라고 해줄게요. 일단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고 다시 인스턴스를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와 다르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X 속도와 Y 속도를 편하게 좀 조절할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append 노드를 활용하면 스피드 같은 값을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바꾸기 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곳에서 저희가 속도를 0.01, 0.01로 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를 통해서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줄 때 이 노멀 텍스처를 두 개 활용하면 되게 좋은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 텍스처 코디네이트 이 부분 냅두고 이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 부분만 컨트롤 C
V 해서 이곳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제 코디네이트는 뭐 한 개를 따로 만드셔도 되고 저는 그냥 하나로 엮어 놓겠습니다. 이 선 중간에 더블 클릭하면 중간 노드 핀이 생겨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 두 개를 노드마를 연결해 줄 건데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합쳐지지 않잖아요. 저희 기억하실까요?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즉 럴프에 대해서 배웠었죠? L키를 누르고 좌클릭하면 럴프가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 개씩 연결해주고 알파 값이 0.5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노말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대신 이 속도를 서로 다르게 바꿔줄게요. 같으면 겹쳐서 의미가 없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좀 바꿔주겠습니다. 머티리얼 인스턴스에서 활용할 거니까 여기 설정했던 이름을 두 가지를 바꿔줄게요. 얘는 메인 노말 속도, 얘는 서브 노말 속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해주고요. 서브 노말 속도는 y값에 0.01을 주시고요. 메인 노말 속도는 x값에만 0.01의 값을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만들었던 거랑 무슨 차이인지 느껴지실까요?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속도가 좀 느려서 0.01을 줬는데 지금 보면 왼쪽에 있는 값은 같은 노말이 같은 속도로 움직이니까 한 가지의 노말만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머티리얼은 같은 노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다채로운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연 속에 있는 물은 뭐 크게 보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만 뭐 중간에 돌이나 나무 등의 장애물들이 부딪힌다거나 뭐 바람의 방향 등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물결치듯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의 노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럴프를 사용하면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알파 값이 0.5가 들어가 있어서 A 값과 B 값이 반반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두 가지 값이 모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노말 값을 합쳐주는 노드가 있습니다. 저희 우클릭하고 블렌드 앵글 커렉트드 노말스라고 검색하면 이러한 노드가 나와요. 이 노드는 두 개의 노말을 모두 적용시켜 줄 수 있는 노드인데요. 간단하게 블렌드는 섞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앵글은 각도고 코렉트드 이건 뭐 맞다, 정확하다 뭐 이런 형용사가 있긴 하지만 동사로는 뭐 바로잡다, 정정하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말을 섞어서 바로 잡아주는 노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리절스트는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요. 왼쪽에 베이스 노말과 에디셔널 노말이 있습니다. 뭐 베이스 노말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노말을 말하는 거고요. 에디셔널, 즉 add, 추가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노말과 추가적으로 어떤 노말을 섞을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럴프가 아니라 저희 기본 노말과 저희가 추가했던 서브 노말을 연결해서 이 상태에서 저희 노말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러고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까는 좀 반반만 섞여 있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두 가지의 노말이 정확하게 따로 노는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줬고요. 그리고 이 기본 베이스 컬러도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물의 색깔로 해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의 색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각각의 노말 속도를 따로따로 조절해서 물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형태로 흐를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끝나면 아쉽겠죠. 일단은 이 M-워터 심플 머티리얼을 통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패널이라는 노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머티리얼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새로운 것도 알려드릴게요. 우클릭을 해서 머티리얼을 생성한 다음에 이름은 m_디스턴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열어줄게요. 이전에 썼던 건 다 닫아주고요.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물과 어떠한 물체가 만났을 때 그 부분을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굴절에도 사용이 되고요. 아니면 뭐 거품을 만들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곳에 저희 새로운 노드인 Distance to Nearest Surface라고 검색해 줄게요. 제 강의는 한국어 강의지만 노드들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노드를 갖다 대고 컨트롤 알트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이 되긴 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Distance, 거리죠? To, Nearest. Nearest가 뭐죠? 지금 최상급 표현을 하고 있죠? Near, 뭐 근처에 있는, 뭐 옆에 있는 이런 뜻이죠? 네, Nearest는 가장 가까운. 그다음 surface, 표면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장 가까운 표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큐브를 한 개 더 만들어 줄게요. 큐브를 만들어주고 이곳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큐브가 생성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해줄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저희 기억하실까요? 저희 루멘에서 디스턴스 필드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죠? 저희 이 표시 그리고 시각화 메시 디스턴스 필드 이거를 누르면 저희 루멘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산이 되고 있는지 잠깐 살펴봤었죠? 저희 방금 추가했던 이 디스턴스 노드도 저희가 이 배치한 이 액터의 디스턴스 값을 활용해서 연산을 하는 노드인데요. 다시 표시를 돌려놓고요. 근데 저희가 이 디스턴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다른 물체에 부딪혔을 때 반응하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자체도 지금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제외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액터를 클릭하고 디테일 패널에서 이곳에 디스턴스 필드라고 검색해주면 디스턴스 필드 라이트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해제해 줄게요. 그럼 조금 전과 다르게 디스턴스 필드 라이트 영향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뭐 별거 다른 게 없죠? 지금 이 노드는 굉장히 작은 값을 줘야지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D키를 누르고 디바이브, 나누기죠? 네, 나누기 노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누기 값은 한 100 정도로 줄게요. 이 상태에서 베이스 컬러에 연결하고 적용시켜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다른 물체의 표면에 닿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죠? 검정색으로 변하고 있죠? 여기서 보겠습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다른 액터에 부딪힐 때 부딪히는 부분이 거뭇거뭇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에 한번 색깔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저희 색깔 두 개를 추가해 주고요. 하나는 물의 색깔에 비슷하게 약간 푸릇푸릇한 색깔을 주고요. 하나는 거품의 색깔이 비슷하게 하얀색을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 럴프를 통해서 A와 B에 연결해 주고요. 이 값을 알파에 연결해 준 다음에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줄게요. 이 상태에서 적용을 했고 이렇게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땐 하얀색이지만 표면과 가까워질수록 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값이 반대로 줬네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를 좀 늘려서 보면 좀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른 액터의 표면이 근처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가 아쉽냐면 간단하게 머티리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 안 따라하셔도 돼요. 지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쪽에 넣었었던 이 물의 색상 있죠. 보면은 원래 이 색깔을 넣었는데 조금 더 진한 색깔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같은 색깔이죠.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근데 적용된 거는 이런 식으로 더 진한 값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로잡는 노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곳에 저희 채도가 0으로 보였죠? 세츄레이션이었죠? 네, 이쪽에 세츄레이트 라고 검색하면 머티리얼 표현식 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자세히 보면 clamps the value between 0 and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는 뭐 만들지 마세요.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클램프, 이 노드가 뭐냐면 민이라고 되어 있는 최소값, 맥스라고 되어 있는 최대값이 있잖아요. 이 클램프 노드를 활용하면 내가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최소값과 최대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세츄레이션에 어느 정도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노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연결을 하고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저희 다른 부분도 원래 색깔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는 세트인데 여기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럴프를 반대로 연결했었잖아요. 이 A 값이 주로 메인으로 들어가고 이 B 값이 주로 서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이 해당 값들을 반대로 계산해주는 노드를 한 개 더 추가해 줄게요. 이곳에 숫자 1 마이너스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영어로 1 마이너스라고 검색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알파 연결해주고 원래대로 연결해줄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색깔을 가져와서 연결했지만 나중에 뭐 텍스처 파일 같은 걸 가져온다거나 하면은 다시 반대로 연결해주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렇게 4개는 세트로 가져가요. 이 1-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사용하면 좀 편리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해 줄게요. 움직여 보면 저희가 원하는 색상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지금 보면 이 주변에 뭐 거품이나 뭐 굴절 같은 게 가만히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곳에서 물이 움직이는 표현을 할 때 여기 이것도 움직이는 걸 저희가 표현을 해볼 거예요. 조금 전에 알려드렸던 타임 노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에 우클릭하고 타임을 검색해 줄게요. 이 타임 노드는 계속해서 시간에 따라서 값이 진행되게 해주는 노드라고 했죠.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값이 바뀌었으면 하는 이 하얀색 부분, 이 부분에 add를 통해서 연결해 줄게요. 나는 이 값이 계속해서 이 시간에 따라서 증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 다음에 알파에 연결하는 거예요. 계산 볼까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거품이 증가를 하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이 물 흐름에 따라 흘러가긴 하지만 이 주변에만 생겼으면 좋겠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계속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걸 넣을 건데 그걸 어떻게 하냐? 저희 수학 시간에 배우셨을까요? 사인 코사인 타임의 시간을 계속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시간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저희 얼리얼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 값에 연결하고 적용을 시켜볼게요. 일단 주변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볼 수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곳에 저희는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곱해줄게요. 값 곱해주고 알파 값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다른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고 여기 주변에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일단은 영향을 받는 것도 만들었고 뭔가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인해서 주변에 파동이 치는 것 같은 느낌까지 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파동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이 부분을 조절하는 방법은 저 여기 사이에 몇 가지를 추가해 줄게요. 이곳에 M을 눌러서 멀티플라이를 추가해 주고 S를 눌러서 바로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고 이곳에 파동 속도라고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기본값을 1로 주고요. 적용을 하고 여기도 M 언더바 디스턴스 얘를 인스턴스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을 하고
인스턴스를 한번 볼까요? 파동 속도를 값이 올라가면 훨씬 더 빨라지죠. 즉, 이 시간의 속도를 늘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시간의 속도를 어떻게 늘릴 거냐? 이 디스턴스를 더해서 난 이 부분의 속도를 늘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더한 다음에 이곳에 멀티플라이를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동 속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이 파동 횟수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타임이라는 노드를 보면 왼쪽에 보면 주기라고 있어요. 시간이 반복되는 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분에 10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3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컨트롤 해보겠습니다. 이곳에 멀티플라이 연결해 주고요. 다시 S를 눌러서 파라미터를 만들어 주는데 이곳에 파동 횟수로 해줄게요. 그 상태에서 기본 값은 1로 주겠습니다. 적용을 하고 볼까요? 횟수가 2, 3 이런 식으로 늘어날 때마다 파동이 치는 횟수가 늘어나죠. 그리고 파동 속도는 위쪽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일단 둘 다 0.5 정도로 주면은 좀 자연스러운 값이 나오네요.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패널이라는 노드를 활용했었죠. 패널을 통해서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두 가지 노말을 섞어서 정말로 물이 자연에서 흐르는 듯한 느낌까지 주었습니다. 또한 흐르기만 하면 재미없겠죠? 디스턴스를 통해서 다른 표면과 접촉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보일 거냐 라는 것을 표현했고 또한 반응도 어떠한 속도로 어떠한 횟수로 반응을 해줄 거냐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만들었던 거랑 두 번째 만들었던 거랑 합쳐야겠죠?